세 번째 강의는 백학중학교 김명은 선생님께서 인생은 아름다워 물음표 느낌표라는 주제의 사회, 국어, 음악, 영어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주십니다. 인생 아름다움 물음표와 느낌표를 프로젝트 수업 속에 어떻게 녹여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들으시면서 구독, 좋아요 말고 댓글, 실시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김명은 선생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학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명은입니다. 저희는 여름방학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1학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학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지나고 저희는 전학공이 총 3팀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중심으로 전학공이 운영되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는 교과가 영어, 음악, 그다음에 저 국어, 사회 이렇게 4교과가 같이 전학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번 2학기는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하면 좋을까 같이 협의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과연 아름다울까? 아이들이 정말 되게 순진하고 순수한 것 같은 시골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문제 상황들에 부딪힐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접할 텐데 거기에서 자신만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수업 시간에 잘 녹아내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접할 이 앞으로의 미래 인생은 과연 정말 아름다울까?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배움 중심 수업 정책 실행 연구회에서 1차, 2차 특강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2차 진행했던 특강에서 프로젝트 수업은 만들기형, 문제 해결형, 연구형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연구형이었어요. 학생들이 부딪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물론 소소하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커다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해결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처해 있는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추상적인 질문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어떤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발표해보는 그런 종류,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는 연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어과의 성취 기준은 이번에는 좀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성취 기준이 많았어요. 그래서 타당한 근거, 논증 방법, 토론, 그 다음에 의문 체계, 그 다음에 청중의 특성과 관심을 요구하며 말하기, 설득 전략 이런 국어과 관련 성취 기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인권, 기본권, 그다음에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 그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노동권 침해 사례 이런 성취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런 일상생활에 관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 그다음에 음악은 조건에 따라 음악 작품을 만들고 창작 연주 활동을 하는 이런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전체 팀으로 가서 한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까 아니면은 개인형 프로젝트로 수행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개인형 프로젝트로 가게 했습니다. 모둠은 총 4모둠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 4모둠에서 커다란 주제, 인권이라는 커다란 주제는 같지만 그 밑에 모둠별로 하위 주제를 정하고 하위 주제 내에서 그 밑에 또 개인별로 관심 있는 개인별 주제를 정해서 하는 개인형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기, 도입, 활동, 탐구 질문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리고 동료들이랑 같이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결과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평가, 그 다음에 교사평가하면서 비평하기 들어가고 처음에 제시했던 그런 탐구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결과물을 발표하고 탐구 질문에 대한 마지막 최종 답을 내놓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름다울까? 라는 그 질문 아래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거는 학생들이 정한 그 네모둠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이 전화 보는 바람에 이 친구까지 해서 5모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필요, 개인의 자유, 인권, 인종차별, 범죄자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되는가? 아동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선택한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수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아니면 여성 아니면 장애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그 미국의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가와 개인 인종차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탐구 질문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도서,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한 모든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에 채훈쌤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실제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좀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 토의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주제가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계속 토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질문을 던졌던 것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쓰기에 대한 다시 동료 피드백, 교사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연설문 형식에 맞춰서 최종적으로는 유엔에서 인권 협약하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네모둠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입 활동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먼저 불편 실험 리포트를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을 주고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보기가 그런데? 라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서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그 음악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같이 보고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영어과에서 이제 먼저 수업의 도입을 열어줍니다. 영어과에서 이매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 뒤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황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같이 다정하게 모여있는 이런 상황들도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권총,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상황도 이미지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이어서 이제 음악과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영어 가사가 있잖아요. 그 밑에 아이들이 인권을 주제로 한 가사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인권은 소중해요.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기본권은 땅에 떨어지고 헌법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내 인권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내 인생은 분조장이에요.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요? 인생 좀 찾아줘요. 이런 그 개사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도입을 한 뒤에 음악과에서 아이들이 이 정도만 수업을 한 다음에 인권에 대한 이미지를 소리와 이렇게 시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했어요. 잠깐 학생들이 활동한 작품을 감상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원래 소리랑 같이 나가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죠? 자, 지금 보시면 요 선이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이 선에 어울리는 소리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칸디스키라는 프로그램 보이죠? 그래서 이게 크롬에서 하는 여기에서 이제 선으로 이렇게 하면 이 선에 따라서 소리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것도 지금 보시면 아마 소리가 안 나가실 수 있는데 자, 요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그려질 때마다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소리가 나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이매진이라는 책을 읽고 그다음에 노래를 듣고 개사 활동을 해보고 이러면서 처음에 느꼈던 인권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고 제일 마지막에 전체적인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걸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과 수업한 후에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요거 인권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이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는 처음부터 쌍방향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었고 MS 팀즈를 활용했거든요. 근데 MS 팀즈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올리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별로 여기 이 조는 이제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인권의 그런 갈등 상황을 조사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시간에는 아까 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헌법, 인권의 역사, 인권선언문,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또 사회 선생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 국가인권의 교육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이제 링크로 걸어주고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행동 이런 것도 저 자료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도우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리고 국어과에서는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의 형식이라든지 글 쓰는 방법, 그다음에 필요한 타당성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어과에서는 사회과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국어과에서는 글쓰기 형식에 대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들 이런 것들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정한 주제에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이제 친구들 이름이 쭉 나 있고요. 이제 친구들이 쓴 글이에요. 여기에는 사조여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칸 쳐 있는 부분이 그 친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쓴 글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보면서 이제 동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제시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확실치 않은 정보를 사용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도 지금 학생들이 쓴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랑 저 밑에 부분이랑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쓴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비평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비평한 글을 다시 수용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글을 고쳐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과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친구들이 비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아 라고 굉장히 오류라든지로 반론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반론을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랑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베스트 탑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잘 팔렸어. 이건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너도 사야 돼. 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걸까? 라고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보시면 여기 이제 매진 임박 막 이제 이런 멘트가 뜨거든요. 과연 이렇게 매진 임박할 때 우리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드는 거? 과연 나는 이럴 때 물건을 사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피어싱이나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은 되게 저 사람은 좀 놀았을 것 같아. 아니면 좀 불량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 사고인가? 라면서 굉장히 주변에 보이는 다양한 그런 광고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들이 과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는 걸까? 이게 편견은 아닐까? 여기에 오류는 없는 걸까? 라고 하면서 실생활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친구들이 쓴 글,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요 4명의 친구들은 지금 첫 번째 조에서 그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발표를 하면 여기 나머지 앉아있는 3명의 친구가 이 발표한 친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자료를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피드백을 1차로 해줍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가 피드백한 거에다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요거 말고 혹시 더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국어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회 선생님도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국어 수업 시간에는 요런 활동을 할 동안 사회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 4가지 주제 학생들이 잡은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극 활용 수업을 해서 서로 이런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이제 짧은 연극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짧은 연극으로 보여주면 또 다른 친구들이 그 연극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다시 피드백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어와 사회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내실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뒤에 이어진 이제 국어과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하려는 지점이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유엔 인권회의에서. 그러려면 아이들이 연설의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 팀즈에서 서로 그 실시간으로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연설에 자기가 쭉 여러 가지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설을 쫙 올려요. 연설을 쫙 올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요 연설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요 연설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요 빨간색으로 쓴 거는 제가 아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는 이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집필평가에도 이제 연장선으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실제로 발표했던 연설문 하나를 이제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같이 활동했던 것처럼 연설의 내용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연설의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집필평가에서도 묻는 그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 뒤에 요 사진 보이시죠? 여기 유엔 회의장입니다. 요런 회의장에 관련된 사진을 하나 붙여주고 요 사진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발표한 글들, 썼던 글들을 연설문 형식으로 살짝 바꿔서 실제로 연설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이고 요 뒤에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연설문을 이제 다 녹화하거든요. 다 녹화한 거 보고 그 연설문에 대한 자기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인권에 대해서 수업했던 거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그리고 첫 번째 음악 시간에 했던 그 칸디스키를 활용해서 여기 마지막에서도 이제 쭉 수업을 한 다음에 본인의 이렇게 발표하고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인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연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 사회는 진짜 아직도 아름답지 않은지 아니면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활동이 뒤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프로젝트를 이어오면서 과연 이렇게 진행하는 게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나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핵심은 자기주도성.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있다. 여기서 교사가 개입했던 거는 학생들이 자료를 찾기 어려워할 때 이런 자료도 한번 참고해봐라고 제언해주는 정도.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성취 기준에 있어서 요거는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절대로 저희가 뭐 지시해서 이거는 이거야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아니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참고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건 자기주도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과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지점은 두 번째는 프로젝트는 실생활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어과에서 했던 수업 중에서도 이런 비판적인 사고, 과연 그게 옳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탐구들을 이제 막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서 우리가 편견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함으로써 이것도 실생활이랑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도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이게 한 2달간 진행됐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소감은 아직 쓰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말이었다면 요즘에는 친구들이 다른 말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이런 시각도 있잖아. 이거는 너가 얘기한 거는 근거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기르기 힘들지만 2달간 이렇게 쭉 이런 과정들로 진행해 본다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도 기를 수 있겠다. 여기 지금 댓글 중에 이게 몇 학년 대상으로 했던 수업이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들이 어떻게 이 정도의 글을 쓰지? 라고 혹시 얘네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엄청 학력이 높은 학생들 아니고요. 기본 학력 수준의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동료 피드백. 이 부분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라는 동료 피드백과 그 다음에 교사 피드백, 이제 국어과, 사회과, 그 다음에 응어학과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팁을 보면 우선 저희는 처음에 아까 1학기가 마지막에 한 주 있고 그 다음에 2학기가 시작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업을 짤 때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월요일 날 사회, 화요일 날 국어, 수요일 날 영어랑 음악, 다시 국어, 사회 이렇게 하루하루씩 교과가 번갈아 가면서 3학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수업가 선생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수업을 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렇게 교과별로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큰 학교에서도 이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교과 배치가 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팁을 나누자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교무실이 하나여가지고 한 교무실에서 서로 회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인생은 아름다워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국어, 사회, 영어, 음악 선생님이 다 들어와 계시고 저희는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모든 별로 나눠져 있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국어 수업 자료, 사회 수업 자료 그리고 밑에 학생들 활동도 국어, 사회, 음악 이렇게 활동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과별로 각각 제각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로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매끄럽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8월 30일, 9월 4일, 9월 8일, 9월 17일, 29일, 10월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 를 이제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같은 교무실에 있어서 회의를 자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진행했어, 어디까지 했어, 그리고 어떤 학생이 이런 인상적인 말들을 했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보완해야 돼 라는 그런 기록들을 여기 8월 31일 수업, 9월 4일 수업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들을 해주시면 그 뒷부분에 수업을 이어가는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여기까지 했구나, 뭐 국어에서는 여기까지 했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뒤에 이어서 수업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우리 학교는 너무 만날 시간이 없어. 서로 일이 바빠서 협의가 안 돼. 라고 하시면 온라인의 장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를 넘나드는 수업이에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학생이 이제 국어 시간을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 학생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사회과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글을 쓸 때 사회과 수업에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음악 시간에 썼던 거,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 아이들이 이미진 가사 했던 것들을 다 여기 파일 하나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같이 넘겨보면서 아이들이 국어 수업 시간에도 사회과에 관련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거 국어 시간에 찍은 거지만 이제 사회 선생님도 여기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이 친구들이 한 발표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데 뭔가 좀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든지 하면 사회 선생님이 옆에서 이제 같이 피드백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시면 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없지만 줌으로 같이 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사회 선생님이 다른 교과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공간의 한계라든지 이런 시간의 한계를 좀 더 극복하면서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과를 넘나드는 수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실 평가도 포함이 돼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학생들이 쓴 글 있잖아요. 학생들이 주장하는 글을 국어과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형식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그 안에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가,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 근거로 잘 활용했는가 라고 해서 하나의 글로 국어과와 사회과가 같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이제 그러니까 뭐 아이들에게 다 이것저것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여기 하나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활용해서 여기 하나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지점이에요. 모두 다 꽃이야라고 요거 동요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들에 피어도 꽃이고 뭐 산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민들레는 민들레도 이제 그 모두 다 꽃이야랑 같아요. 뭐 지붕 위에 있는 민들레도 민들레, 이렇게 꽃이 활짝 핀 민들레도 민들레, 이렇게 씨앗만 맺혀 있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이제 이런 내용의 그림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프로젝트 수업이 꼭 이것 같다, 모두 다 꽃이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권이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 그 다음에 국가와 개인, 뭐 성소수자, 범죄자, 아동인권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 안에서도 개개인들이 지향하는 지점들이 다 다르고 선택한 주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개개인의 면모를 훨씬 더 잘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한 명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막 말이 빨라서 원래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의 성취 기준만을 가르치기보다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이 생각을 공유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김혜원 선생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잠깐만요. 저희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요. 네. 잠깐 화면을 바꾸고 아까 못 보여주셨던 그 음악 수업 자료를 함께 선생님들께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강원도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술 여행자 선생님, 코로나가 좋은 점도 있다니 이러시면서 강원도 선생님인데 출장 없이도 이렇게 온 동네 쌤들 수업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셨고요. 저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융합 수업은 중3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나오 선생님. 네. 그리고 루민찡 선생님. 누구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이들끼리 활발한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재희 학생인가요? 선생님이신가요? 학생이래요. 명은쌤, 네. I love you 사랑을 표현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홍찬선 선생님도 꼭 시도해보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수아 선생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네, 우선 선생님 되셨으면 잠깐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크롬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자, 우선 한번 보실게요. 소리 또 안 나는데요? 네. 구글의 크롬 뮤직 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어학과는 글이나 말로 표현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음악과 아니면 이미지화해서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앱이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음악과뿐만이 아니라 국어과나 사회과에서도 좀 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원하신다면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은 김명훈 선생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들어보면서 굉장히 신기해서 한참 찾아서 하게 되었었거든요. 저는 미술이니까 이제 드로잉이 되면서 소리가 나면서 느낌도 전달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굉장히 괜찮은 또 플랫폼을 하나 컨텐츠를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전학공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또 되고 또 선생님들께서 계속적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고 삶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혹시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그냥 진행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옆에 것도 한번 볼게요. 네, 들리시죠? 굉장히 저도 처음에 이거 접했을 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 두 번째 영상 볼 때 아이들의 숨소리 막 들리시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선생님 이런 연수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알아간다는. 그래서 요 선생님들도 요번 칸디스키라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아셔서 수업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희 전학공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는 지금 학년별로 좀 중학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회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과 부담임 역할을 톡톡 해주셔서 네, 저희는 서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학교 안에서 좀 삶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도 되고 있습니다. 네. 명은쌤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계신 상황 아니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수업 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같이 해보자 얘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얘기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쵸. 이 영업을 할 때도 가장 상대방에게 필요한 건 호기심이죠. 이거 해볼까? 네, 하는 그런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건데, 저희랑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지점들.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연극 활용 수업에서 그거 연수 들었는데 이거 수업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때요? 그거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렇게 던지면,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또 흥미 있어 할 만한 지점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 큰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은쌤은 백학중학교의 수업 뮤즈시네요. 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경기도 통합 메신저로 해당 선생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실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